자, 저도 이제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자, 여러분 36페이지 지난 시간에 39번까지 했어? 37번까지? 자, 38번 봅시다. 가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자,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문무왕 즉위. 자, 문무왕이 즉위를 했다는 건 그 전에 왕이 무열왕이죠. 무열왕이 사망을 했고 문무왕이 즉위를 하였다라는 거는 요 시기. 자, 무열왕, 김춘추, 무열왕이 딱 백제 멸망까지 보고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문무왕이 즉위한 시기는 요 즈음. 자, 그 다음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자, 그러면 기벌포 전투. 자, 기벌포 전투가 마지막 전투잖아요. 마무리. 그래서 삼국통일의 완성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문무왕 즉위에서부터 기벌포 전투. 그러니까 백제 멸망 이후부터 통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자,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자, 안승이 원래는 안승은 고구려 부흥 세력이고 이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자, 고구려 왕에 봉했다. 그리고 나중에 고덕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기로 하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신라가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삼았다. 자, 신라의 계림도독부를 설치했다. 자, 그러면 이 도독부라고 하는 게 자, 웅진도독부는 백제가 망하고 그 땅에다가 그 다음에 안동도호부는 고구려가 망하고 그 땅에다가 근데 신라 안 망했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설치했다는 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다 차지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야욕이라고 했었죠. 야욕. 야욕을 부렸다. 자, 그래서 계림도독부는 663년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찌르고 사비성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비성이 함락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사비성이 함락됐다. 이거 멸망이잖아요. 멸망. 백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 멸망이구나. 자, 그러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군대를 무찌른 그는 누구야? 김유신.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김유신이구나. 황산벌이 계백하고 김유신이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김유신 찾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리을.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했다.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했다. 보장왕은 누구냐면 마지막 왕이에요. 고구려 마지막 왕. 근데 고구려가 망한 뒤에 이 보장왕이 끌려가 당나라로. 그래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은 누구죠? 그러니까 고구려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을 전개한 건 안승, 아까 안승, 고현무, 건모잠 이런 사람들이고 이거 말고 보장왕이 부흥운동을 했다는 건 이거는 삼국통일 이후에 당으로 끌려가서 요동지방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이거는 675년 이후 말하자면 고구려 그러니까 삼국통일 이후 676년에 5년 이후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이후 통일 이후 이거 제가 연도를 맞지? 기벌포 전투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즈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 시기에 들어갈 거를 골라라. 자, 골라봅시다. 자, 골라봐. 뭐 들어가면 돼? 자, 안승이 보장왕, 고구려 왕으로 올랐다. 요거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림도독부? 네, 계림도독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황산벌 전투는 백제 멸망이니까 요 이전이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 여기 675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삼국 통일 이후, 연도를 쓰지 말고, 통일 이후라고 합시다. 통일 이후라고 하면 되니까, 요렇게. 그래서 기억 니은이 몇 번이에요? 1번?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38번 한번 풀어봤고 자, 39번 볼까요? 밑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소의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소의 발과 같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자, 그는 누구냐? 그. 자, 여기에서 삼교는 소체 발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소체 발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솥같이 생긴 요게 발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발이 3개 달렸어, 3개.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소체발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딱 3개가 받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가 지금 흥성하는데 도교가 우리나라는 제대로 없으니까 이거 좀 균형이 안 맞다. 그러니까 도교를 장려하자.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연개소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천리장성의 책임을 맡았어요.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을 맡았다. 천리장성은 여기에서 고구려니까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자,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요동지역에 쌓는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권을 차지하죠.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보장왕을 옹립하게 돼요. 이 보장왕이 마지막 왕이죠. 보장왕을 옹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정변을 일으켜서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오르게 돼요. 이 망리지라고 하는 게 수상, 그러니까 대대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대로. 그래서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연개소문은 우리 금방 나왔던 것처럼 도교를 장려하기도 하는데, 도교를 장려한 이유는 자,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고 귀족들을 탄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귀족들이 믿고 있는 불교를 억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불교를 탄압을 했으니까 뭔가 좀 세울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도교. 그래서 도교를 이런 식으로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교를 장려했다. 자, 여기 보시면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 그리고 정변, 연개소문의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정변, 그 다음에 도교를 장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개소문과 관련된 일이고, 자, 666년에 연개소문 사망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지배층의 내분으로 좀 힘이 약해지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문 가볼까요? 자, 1번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자, 나당 동맹을 이끌어낸 인물은 김춘추니까 무열왕. 김춘추니까 무열왕. 자, 두 번째 천리장성의 축조를 맡아 수행하였다. 네, 이거겠죠? 네, 정답은 2번. 자, 3번 수나라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살수에서 격퇴했다. 을지문덕. 살수 대첩. 자, 4번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한성을 점령하였다. 뭐 장수왕이겠죠. 남진 정책이니까. 5세기 장수왕. 그래서 연개소문은 이제 한 요 정도 업적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 도교 장려했구나. 여기서 이제 오늘은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39번 풀어봤고, 자, 40번 봅시다. 고구려의 대중국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 고구려는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쭉 한번 시기대로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훨씬 편하겠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의 관계를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자, 수와의 당과의 전쟁. 첫 번째, 수가 남북조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구려에게 압박을 넣었어.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고구려가 열받았어. 그래서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어요. 자,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선제 공격을 하자. 자, 그러자 수문제가 쳐들어왔어요. 수문제의 침입. 자, 수문제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뭐 보급도 별로 안 좋고 뭐 후발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 전쟁이 수행이 되지 않고 그냥 강화를 맺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수문제의 침입은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요 수문제 뒤에 왕이 된 좀 센 캐릭터가 있어. 그게 수양제죠. 그래서 수양제가 다시 재침을 한 거예요.
자, 수 문제가 쳐들어왔을 때는 요 선제 공격했을 때고 수 양제가 쳐들어왔을 때는 조금 뒤에, 조금 몇 년 뒤에. 그래서 수 양제가 113만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죠.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고, 자, 수 양제가 쳐들어와서 이 113만의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요동 지역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동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지켰기 때문에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중에서 30만의 별동대를 따로 뽑아서 30만의 별동대를 따로 뽑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평양성을 공격하도록, 말하자면 수도를 공략하도록, 내륙으로 공략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결국에는 이 30만의 별동대를 이끈 게 우중문이죠. 이 우중문과 을지문덕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을지문덕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게 바로 살수대첩. 그래서 수양제의 2차 침입으로, 이제 두 번째 침입이죠. 수나라의 두 번째 침입으로 승리한 게 살수대첩이고, 수양제는 요 뒤에도 한 두 번 더 쳐들어와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쳐들어오는데 결국 618년에 망해요. 그래서 당이 건국돼요. 수멸망. 그리고 당 건국. 자, 당이 건국이 되죠. 자, 이렇게 당이 건국된 다음에 당나라랑은 처음에 사이가 괜찮았다. 그래서 뭐 포로도 교환하고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자, 그런데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고 이 연개소문이 대당 강경책을 실시했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좀 세게 나갔지. 그랬더니 당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의 침입, 당태종의 침입이 있었죠. 자, 당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당나라의 침입을 우리가 잘 막아낸, 이제 이 침입을 막아내는데 앞에서 수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지켜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당나라와의 전투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동성, 배감성, 계모성이 다 차례차례 무너지고 마지막에 요 성마저도 무너지면 이제 끝장. 그게 어디냐? 안시성이에요. 그래서 요 안시성에서 양만춘이 60여 일을 버티게 되죠. 그게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고요. 자, 여기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당군은 물러나고, 물론 당군도 그 뒤에 한 두 차례 정도 더 쳐들어오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요 전투는 이런 거겠죠. 수양제의 침입이 살수대첩. 여기 살수대첩. 그 다음에 당의 침입, 당태종의 침입이 안시성 전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이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것도 잘 나와요.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지. 그 다음에 수문제, 수양제 이렇게 차례로 쳐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40번 제시문 다시 봅시다. 1번. 고구려는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자, 요게 우리 금방 봤던 598년에 사실인 거죠? 네, 맞는 설명이고. 자, 두 번째 봅시다. 수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자, 봅시다. 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당이 건국되고 나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된 거예요. 연개소문 정변이라는 게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이렇게 쌓게 되고,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631년부터 647년까지. 631년은 영유왕 때 시작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정변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죠. 그래서 끝은 보장왕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자, 천리장성은 그럼 수를 막아내려고 한 거야? 당을 막아내려고 한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미 당은 망했고, 왜냐면 631년이면 618년에 수나라 망했잖아요. 수는 망하고 당밖에 없어. 그래서 당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천리장성은 누구를 막으려고 한 거야? 당을 막으려고 한 거구나. 수 아니에요. 시험에 수라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수가 아니고 당. 자, 그 다음에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영유왕에서 보장왕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제시문은 틀린 거네요. 수양제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을지문덕은 당태종의 2차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자, 을지문덕이
양제의 침입을 막아낸 거죠. 당이 아니라. 그래서 수양제의 침입을 막아낸 게 사시대첩이죠. 3번 틀리고 4번 양만추는 수나라의 별동대를 안시선에서 격퇴했다. 자, 양만추는 수나라의 별동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를 무찌른 거죠. 틀렸고. 그래서 이 중에서 정답은 1번. 1번. 네,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41번 봅시다. 좀 지울까요? 41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김춘추가 당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돌아와서 자, 김춘추가 당에 들어가서 군사 20만을 얻고 돌아왔다. 나당 동맹. 아하, 나당 동맹이구나. 자, 그럼 나당 동맹이 체결됐을 때 체결한 사람은 김춘추. 그럼 이거 어느 왕 때예요? 왕으로 따지면 언제죠? 요게? 진덕여왕. 맞아요. 왕으로 따지면 진덕여왕. 자, 김춘추가 처음에 수나라의 군대를 빌리러 갔었죠. 그때는 선덕여왕. 그리고 결국에는 까이고 나중에 당에 다시 가잖아요. 그거는 진덕여왕. 자, 어쨌든 김춘추가 당에 들어가 군사 20을 얻고 돌아와서 가를 보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살아 돌아와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군대를 빌리러 갔지만 가서 당나라 황제가 죽이면 죽는 거야. 네, 죽는 거죠. 죽일 수도 있지. 근데 살아 돌아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가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하여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0성을 빼앗고 3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석 부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니 선행입니다. 라고 하였다. 품석 부부의 유골이라고 하는 건 김품석을 말하는 거죠. 김품석은 대하성을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대하성이 함락되면서 죽은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김품석의 유골을 되찾아왔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냐? 자, 여기서 지금 나당동맹을 이끌었던 건 김춘추고 김춘추의 절친이자 뭐라 그래야 돼? 인척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바로 김유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라고 하는 인물은 김유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김유신의 업적은 두 개죠? 하나. 첫 번째. 황산벌 전투가 가장 크죠. 황산벌 전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삼국통일에 기여했다. 뭐 황산벌 전투를 비롯한 삼국통일에 기여했다. 뭐 화랑 출신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김유신 같은 경우는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이에요. 아시죠?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 그래서 금관국주 김구애가 법홍에게 항복을 할 때 그 다음 막내 아들 무력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무력이 할아버지예요. 김유신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진골이긴 진골인데 조금 왕따 당하던 진골에서 요 김춘추를 만나서 세력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김춘추과 김유신은 여러분 비담의 난 기억나요? 비담의 난? 비담의 난은 선덕여왕 죽었을 때쯤 그 즈음이 있었던 반란인데 그 비담의 난을 진압하기도 해요. 하나 써볼까요? 비담의 난을 진압했다. 비담의 난은 선덕여왕 마지막 선덕여왕 끝에 비담의 난이 일어났고 요거를 진압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김유신이고 그리고 나중에 김유신이 문무왕과 함께 대나무 하나 선물해가지고 그걸로 피리를 만들었던 게 만파식적. 기억나죠? 신문왕 때 만파식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김유신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제시문 1번.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이거죠. 정답은 1번. 자,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소고개를 제시했다. 자, 그럼 나머지 제시문 볼게요. 세소고개를 제시하고 자, 그 다음에 걸사표를 짓고 요 인물이 진평왕 때 원광. 자, 두 번째.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 왕으로 즉위하였다. 진덕여왕은 성골 마지막. 그럼 진골 최초는 김춘추 무열왕. 김춘추 무열왕. 자, 그 다음에 4번. 당에서 수기활동을 하다가 부대총관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김인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인문은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며 문무왕의 동생. 문무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삼국 통일 전부터 당나라로 가서 주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나라로 가서 외교관으로 활동을 해서 나당 이제 그 삼국통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당 전쟁 할 때쯤 얼마나 곤란하겠어. 원래는 친구였는데 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당나라에 쉽게 말하면 억류되어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요 김인문을 풀어달라고 신라에서 외교문서를 막 기가 막히게 써서 보냈는데 그 외교문서를 쓴 사람이 또 외교에 능통한 그가 누구냐? 강수. 그게 강수예요. 들어봤어요? 강수 들어봤죠,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야. 사람 사는 얘기니까 이게 우리가 배울 때는 다 조각조각. 여기는 정치사, 여기는 문화사. 우리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방인문서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청방, 김인문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외교문서. 그거를 강수가 써서 막 구구절절 막 써서 보냈더니 당의 태종이 읽고 눈물을 흘리며 어서 풀어주어라. 그래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게 요 김인문이라는 인물이고요. 삼국통일전쟁에 당연히 참여해요. 그래서 이제 백제랑 싸울 때도 참여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자, 어쨌든 김인문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여기 제시문으로 나왔으니까 설명한 거고, 자, 우리는 김유신 알아두시면 되겠죠. 김유신은 뭐 황산벌 전투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우리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나열. 자, 42번 한번 풀어볼까요? 삼국통일 전쟁이니까 우리는 또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가부터 일단 볼까요?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건 고구려 멸망. 고구려 멸망. 668년에 고구려 멸망. 자, 두 번째,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크게 무찔렀다. 매소성 전투. 자,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 중에 있었죠. 나당 전쟁 중에 675년에 개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사비성 함락은 백제 멸망. 백제 멸망. 자, 라 보시면 백제 외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과 백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백강 전투. 자,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외가 백제를 지원하러,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러 왔었죠. 그래서 663년.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다, 라, 가, 나 순서네요. 다, 라, 가, 나 순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 3번이고, 자, 이제 우리는 삼국통일의 과정을 한번 쭉 여기 없는 것까지 삼국통일의 과정. 항상 전쟁은 과정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자, 우리는 나당동맹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연도를 먼저 씁시다. 648년에 나당동맹. 앞에서 진덕여왕이라고 했고, 660년에 백제 멸망. 황산벌 전투는 생략할게요. 백제 멸망. 자, 백제 멸망하고 나서 한 3, 4년 부흥운동 일어나요. 부흥운동 생략. 663년에 그리고 웅진도독부. 웅진도독부 설치. 자, 663년에 계림도독부. 계림도독부가 신라 땅에 설치됐고, 자, 그 다음에 백강전투. 백강전투가 일본이 도와주러 온 거. 하지만 실패한 거 알죠? 다 졌어요. 2번 다 졌다. 자, 그 다음에 665년에 취리산 회맹. 자, 취리산 회맹이라고 해서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융과 그리고 계림도독이었던 문무왕이 모여서 당나라가 시켰어요. 야, 너네 둘이 화해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국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합의를 했는데, 사실 신라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한 일이죠. 내가 다 멸망을 시켰는데 내가 그 나라랑 다시 또 합의를 맺어야 된다? 정말 기분이 더럽다. 그게 바로 취리산 회맹이죠. 그래서 이런 당이 굴욕을 준 거죠, 말하자면. 그게 바로 취리산 회맹이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 자, 고구려가 멸망을 당하고 여기다가 안동 도호부 설치. 안동 도호부가 설치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뒤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나라가 이런 야욕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당 전쟁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 이제 당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자, 670년에 71년에 자, 소부리주를 설치하죠. 웅진도독부를 폐지하고 신라에서 웅진도독부를 폐지하고 이 웅진도독부가 있었던 백제의 옛 땅에다가 신라의 관청을 설치해버려요. 그게 바로 소부리주 설치. 자, 그리고 안승이 이미 망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안승으로 하여금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게 되죠. 자, 안승으로 하여금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 자, 이건 이제 신라가 임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고 자, 그러면서 백제의 옛 세력과 옛 백제의 유민과 옛 고구려 유민들까지 힘을 합쳐서 자, 이제 단곤을 쫓아내자.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 전투. 뭐 이제 요 전에 무슨 뭐 천성 전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는데 빼고 매소성 전투.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통일이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백제 멸망까지는 어느 왕이라고 했죠, 아까? 여기까지는 어느 왕? 여기는 무열왕이 통일 전쟁을 일으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어느 왕? 문무왕. 나머지 통일 과정은 전부 다 문무왕이다. 백제 멸망까지는 무열왕, 나머지는 문무왕 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국 통일의 과정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백강전투, 그 다음에 소부리주 설치, 안승 보덕국 왕위를 임명, 매소성 전투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는 주로 많이 언급돼요. 나머지 백제멸망, 고구려 멸망 뭐 당연히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체크 안 했지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죠? 네, 삼국통일의 과정은 3번이었고요. 43번 봅시다. 자, 밑줄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감은사를 처음 창건하려 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왕이 되었다. 자, 뒤이어 즉위한 이 왕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금강 돌계단 아래 동쪽을 향해 구멍을 하나 뚫어두었으니 용이 절에 들어와 돌아다니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다. 유언에 따라 유고를 간직해둔 곳은 대왕암이라고 불렸다. 자, 지금 감은사에 관한 내용이죠. 자, 감은사라고 하는 건 은혜의 감사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무왕을 뭐 기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문무왕이 바다의 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왕암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무덤이 있고 자, 그러면서 이 대왕암과 가까운 곳에 절을 짓고 요 절의 아래쪽에 쉽게 말하면 지하 통로를 뒀다는 거죠. 지하실, 지하 통로를 마련해서 아버지가 용왕이 된 아버지가 들어와서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 이게 바로 감은사라고 하는 절이다. 자, 그러면 문무왕 다음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신문왕이죠.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을 골라라. 자, 신문왕의 사료는 이거 나올 수 있고 첫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시험에서 봤던 그 흠돌 나오는 사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서 제가 그 왜 안승을 데려다가 보덕국의 왕으로 삼고 대문에 난이 일어나는 과정 있죠? 그 사료가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신문왕은 뭐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신문왕의 업적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중앙은 14부. 자, 공장부와 예작부를 새로 설치했어요. 공장부와 예작부라는 걸 새로 설치해서 총 14개의 부서로 정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법흥왕 때 병부 설치 기억나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병부 설치, 뭐 위화부, 집사부, 좌우 이방부 뭐 등등 해서 쭉 부서가 14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부로 정비를 하게 되고 자, 지방은 구주, 오소경, 구주, 오소경. 자, 그 다음에 군사는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 요 구서당 같은 경우는 민족융합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 보덕, 국인까지 쫙 합쳐서 군대를 하나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9개 부대를 만들어서 하나로 편성을 했으니까 요거는 민족융합. 민족융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국학을 설치하게 되고
자, 토지제도에 있어서는 관료전 지급. 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자, 제가 연도를 쓴 이유는 뭘까요? 순서를 체크해봐라. 그런 얘기겠죠. 관료전하고,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 중에 뭐가 먼저? 관료전 지급이 먼저예요. 알겠죠? 이거 순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연도 외우라는 거 아니고 순서 체크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타. 기타는 가문사, 건립, 만파식적 설화, 달구벌, 천도, 시도,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신문항에 관한 내용들은 뭐 여기 다 있어. 이 정도면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또 우리가 또 천하무적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이거 안 외워서 한 문제 틀리면 얼마나 짜증나겠니? 그렇지 않겠어요? 한 문제씩 틀리면? 자, 그럼 1번 가봅시다. 1번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자, 여러분 건원 연호를 사용한 건 누구? 건원은 신라 최초 연호. 네, 법흥왕. 법흥왕은 건원. 그럼 진흥왕은?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자, 진흥왕 때 연호는 개국, 홍제, 대창 연호를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 진평왕 때 연호는 건복. 진평왕 땐 건복 연호. 자, 그럼 선덕여왕은 인평. 진덕여왕은 태화. 연호를 쓰다가 당의 연호로 바꿨어요. 왜냐면 당이 군대 빌려줘서 땡큐. 그래서 나중에 당의 연호를 쓰죠. 영휘라는 영어로 바꾸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는 독자적인, 신라의 독자적인 연호들이고, 자, 이 중에서 당연히 최초 연호는 건원. 신라 최초. 네, 신라 최초의 연호는 건원이겠죠. 자, 그래서 법흥왕. 연호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진흥왕 같은 경우는 또 개국 이런 연호는 물어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네, 2번이 신문왕이네요. 정답은 2번. 자, 3번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하였다. 정전지급 성덕왕. 정전지급 성덕왕. 자,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김춘추죠? 무열왕. 정답은 2번. 자, 44번 가볼까요? 자, 44번 봅시다.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1년 병부령 군관을 죽이고 교서를 내렸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반역자 흠돌 체크하시면 되겠죠? 흠돌들과 교섭하여 영모 사실을 미리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군관과 마다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이를 온 나라에 널리 알렸다. 자, 그러니까 김흠돌의 난 진압 직후가 되겠죠. 두 번째, 9년 정월에 명을 내려 내매관의 노급을 없애고 해마다 조를 차등에게 주었다. 자, 노급을 폐지한 거 말하는 거죠. 여기. 노급 폐지. 자, 그럼 노급 폐지. 그 다음에 김흠돌의 모욕 사건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신문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44번. 자, 그럼 제시문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44번에 제시문 1번. 자, 봅시다.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자,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 문무왕. 문무왕 때 통일을 완성했죠? 자, 두 번째. 국학을 설치하고 관료를 양성하였다. 네, 이거죠? 신문왕. 국학을 설치했다는 건 유교 교육을 강화했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유교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신하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다. 뭐 이런 의미, 뭐 그런 식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 자,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 자, 나라 이름 신라, 국호는 왕. 네, 어느 왕이에요? 지증. 자,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지법진 순서대로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지법진 순서대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문왕의 업적 여러분 체크. 그 다음에 연호 한번 체크 하시면 되겠네요. 자, 45번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일부이다. 밑주신 인물의 왕이 재위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나라가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강성하고 교활하여 침략을 일삼아 왔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보내 그 흉악한 무리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육로와 수로를 거쳐 섬기러 오는 일도 다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종이 크게 동감하고 군사를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신라, 대국은 당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태종은 당태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협박한 거네. 가서 야 우리 안 도와주면 야 조공하러 못 와. 똑바로 해 도와줘. 이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도움을 받아내게 된 거죠. 자, 나당 동맹이죠 뭐.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김춘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인물이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네요. 그러면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열왕의 업적 한번 또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진골 최초의 왕. 진골 중에서 처음으로 왕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진덕여왕까지는 성골. 이 사람부터 진골 최초의 왕이고, 그리고 중대가 시작됐다는 것도 또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신라 중대가 시작돼요. 자,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사료가 갈문왕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면 갈문왕은 뭐예요? 뭐길래 폐지했어? 갈문왕이라는 건 왕의 친척들이나 이런 측근들에게 주는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동생이나 왕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갈문왕이라는 벼슬을 준 거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명칭이 왕이다 보니까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없애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갈문왕 폐지. 물론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무열왕 이후에도 갈문왕이라는 말이 나오냐?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잠정적으로 폐지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갈문왕 폐지는 어느 왕이구나, 무열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복수했지. 딸에 대한 복수. 백제 멸망. 그래서 백제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사정부 설치라든가, 사정부는 관리감찰기구예요. 그래서 관리감찰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뭐 집사부 시중을 강화시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열왕의 업적. 무열왕의 업적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갈문왕 폐지와 백제멸망이니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갈문왕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됐다는 건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세졌다는 얘기죠.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1번이 여기다 쓸까요? 1번이 무열왕. 답은 1번이죠. 자, 2번. 비담과 염종 등 귀족 세력의 반란이 일어났다. 자, 비담과 염종의 반란 일으켰어. 잡아서 물어봤어. 야, 왜 일으켰어, 반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왕이 정치를 너무 못해. 이러면서 반란 일으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왕이라고 무시한 거죠. 그래서 비담과 염종의 난은 선덕여왕 때. 자, 그러면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인물은 누구냐? 그게 김춘추, 김유신. 네, 김춘추, 김유신이 이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독자적인 연호를 폐지하고 당 고종의 연호를 사용했다. 자, 이제 당나라가 군대들 빌려줬지? 고맙지? 그러니까 당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지. 자, 그래서 태화라는 연호를 쓰다가 당의 연호인 영휘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진덕여왕. 막 태평송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축조되었다. 선덕여왕.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4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46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